삼교류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 212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역으로 2024년 9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7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인신월 무진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늘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주 볼 때는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이 어떤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는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다. 기운은 목은 온기, 화는 열기, 금은 숙살기, 그 다음에 수는 한기, 옥한의 그런 차가운 기운이라고 하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어떤 기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토는 목과 금수를 갖다가 서로 조정시켜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과 금수를 조정시켜주는 개념. 그래서 토는 목이 왕해질 수도 있고요. 토는 화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는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토는 수가 왕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 토인데 인, 오, 술, 화국을 형성할 수도 있잖아요. 술토가 화국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고, 신자, 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죠. 토는 수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인, 오, 술 음명했고요. 그 다음에 해, 묘, 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 특히나 지지로 진술, 충미, 토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토의 어떤 본질을 버리고 다른 오행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천간에 있는 무토, 기토 같은 경우는 합합격이 되지 않는 한은 뭐 그렇게까지 일간을 버리고 그러진 않겠지만은 지지로 진술, 충미, 토는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토가 아니라 목과 금수로 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는 것이고,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기보다는 환절기에 가깝다 해서 이 계절과 저 계절을 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 같은 경우에는 진월은 어떻게 되나, 지지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계절,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계절, 그 다음에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계절, 그 다음에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이런 계절이 되면서, 토라고 하는 것은 사우의 기생,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개념, 그 다음에 어느 오행을 갖다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느 오행을 갖다가 더 왕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토의 어떤 매력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말하면 약간 좀 박쥐 같은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이 있죠. 오상. 자,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이 인의 예지신 중에서 토는 믿음, 신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인은 목, 의는 금,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신은 믿음이죠.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어야 돼요. 토라고 하는 것이 막 움직이면 안 되죠. 어느 날은 서쪽에 있다가 이 토가 그 다음날 눈이 뜨면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땅에다가 사람이 나무도 심고요, 집도 짓고요, 거기다 대고 우덩이를 파서 저수지를 만들고 갔는데 저수지를 만든 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집을 롯데타워, 롯데 겁나게 큰 그 빌딩 있죠?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조 단위가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조 단위로 지은 집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토는 항상 안정적이고 고정적이고 이렇게 약간 구간이 명관이라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오래된 장맛 같은 개념이 바로 토일간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토, 기토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구태이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또 토일간들이고, 비록 일간이 토일간이 아니더라도, 뭐 일간이 간목을 병화정화, 경금신금, 임수, 개수라 하더라도 사주의 용신 또는 희신이 뭐 무토라든가 기토인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많은 데 가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빨리 자기 생활을 갖다가
안정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만약 여기 가서 이래다가 잠시 또 부서를 저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체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일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절로는 환절기고, 그 다음에 신을 주관하면서 이 토일간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옛날 황희정승가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왜냐 토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오행 중에서 가장 포용력이 큰 것이 바로 이 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포용력도 굉장히 좋고,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인자한, 좀 중후한 신사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이 무토, 기토 일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행 설명을 했고요.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과 양. 그런데 이제 무토는 양토일까요? 음토일까요?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토가 됩니다. 그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양은 하나의 모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었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여자가 있다는 얘기고,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도 같은 흙이지만은 기토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토가 됩니다. 음양의 개념은 단순하게 보면 양은 음보다 크겠죠. 양은 음보다 밝을 것이고, 양은 음보다 무겁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 선악으로 치면 선은 양이 되고 악은 음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음간 기토가 그럼 내가 악하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음양을 비교 설명할 때는 음과 양은 서로 상대적 그리고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높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낮은 것은 음이 된다. 밝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어두운 것은 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토의 입장에서 양토와 토의 입장에서 음토는 같은 토이지만 양토는 어떤 토다? 음토보다는 높고 넓고 그런 후중한 개념의 큰 개념이라고 하면, 음토는 양토에 비해서 작고 아담한 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상으로 우리가 토를 비유할 때는 양토인 무토는 고황토라고 비유를 합니다. 고황토는 큰 산맥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평야라든가 광야, 이렇게 아주 큰 개념의 토가 된다라고 하면,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개념입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토라고도 합니다.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좋게 표현하면 문전옥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더 작게 말하면 분토라고도 해요. 분토, 동이분자, 흑토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토인데, 그게 뭐예요?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토는 굉장히 크고 후중하고 굉장히 높은 산, 굉장히 광활한 광야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기토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그럼 선생님, 기토보다 무토가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크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요.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기토는 기토 나름대로의 사주의 중화를 이루어야 좋은 것이고, 무토는 무토 나름대로의 사주의 중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크다고 좋고 작다고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제가 경금과 신금을 말할 때, 경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큰 강철 같은 걸 신금 보석 같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철근 1톤을 가질래요? 아니면 금 5캐럿을 다이아 5캐럿, 1캐럿, 2캐럿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그럼 크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나면 좋은 거고,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나면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기토도 대통령 될 수 있고요. 무토도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국세가 더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 무토는 건토, 마른 땅이죠. 물기가 없는 토로 보죠. 그래서 건토라고도 하고요. 조토라고도, 말을 조자 조토라고도 표현하는 반면에,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습토가 되는 것이다.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표현합니다. 다 삼수변이 들어있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 무토는 물기가 없는 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큰 토는 임수를 제방할 때 쓰는 것이고,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수 없죠.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때는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나 임수를 탁하게 한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기토 탁임이 되기 때문에 임수가 강할 때
저 임수를 제할 때는 무토로서 쓰는 것이고, 만약에 금이 약해서 금을 생할 때는 기토로서 생해 주어야지만 토생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차이점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사람, 동물, 식물, 기타 등등 모든 만물이 터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터전,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비옥한 토가 좋은 거죠. 비옥하고 물기도 있고 땅이 얼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사막 같은 토라든가 또는 남극지방처럼 땅이 얼어버렸어요. 동토예요. 그러면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사막이 되면 너무 뜨거워서 지랄인 것이고, 그 다음에 동토는 다 얼어 터져가지고 지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얼어서도 안 된다. 비옥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병화라고 하는 온기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땅이 마르지 않게 해서는 물이 있어줘야 되죠. 그래서 무토, 기토는 일단 병화 개수가 있느냐 없느냐, 병화 개수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냐에 따라서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척박한 사막이 될 수도 있고 얼어붙은 땡땡 얼어붙은 동토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크게 관건이 될 것이고, 지금 지난 4, 5, 미월에는 수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토, 기토는 병화 개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중요하죠. 물론 병화 없을 때 정화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 임수도 쓸 수 있습니다만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상상지명이 된다고 하면 정화 임수를 쓸 때는 중하지명, 그만큼 국세의 차이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진신을 쓰느냐 또는 가신을 쓰느냐, 이제 용신할 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요것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 핵심적인 것이라고 하면 요거는 뭐다? 꽝 대신 닭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고요. 또 오늘은 이제 무토니까 무토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라고 하는 토는 그냥 토가 아니라 고황토로서 굉장히 크고 넓고 굉장히 방대한 토이기 때문에 후중한 토예요. 후중한 토. 그래서 특히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울체가 돼요. 울체가 돼서 막히게 되기 때문에 무토는 왕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무토로서의 쓰임, 무토로서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리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병화, 개수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주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주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 다 같은 말이고요. 위치는 어디다? 주의 지지 월지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 월지 안에는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추동의 개념. 우리는 그냥 추나추동 지나가면 그런갑다 하지만은 이 명리학에서 추나추동 안에는 왕쇠라고 하는 것과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건조하냐 습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이고, 이 왕쇠와 한열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남극지방, 북극지방 가면 살기가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너무 춥습니다. 제가 아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사람이 사는데 가장 추운 데가 영하 72도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런 데는 차에 시동을 걸면 시동을 못 끈답니다. 왜냐? 차가 바로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차를 몰고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기름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기름 떨어지면 그 70도, 영하 70도에서는 어떻게 살 건데요. 그죠? 이 한여,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추워도 안 되는 거고, 또 어떤 데는 뭐 영상 50도 막 육박하는 데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글자를 이렇게 보는 거지만은 사주를 딱 보는 순간 이 사주는 어떻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어떤 오행이 너무 왕해도 안 되는 거죠. 제다신약이 돼서도 안 되고, 살중신경이 돼서도 안 되고, 설기태가가 돼서도 안 되고, 뭐 모항자세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어떻게 잘 이루냐가 관건이 되고,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 자, 신월 절기 볼까요? 절기는 입추와 처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계속 들으시면서 외우시면, 그냥 외우려고 생각하시고 듣다 보면 외워집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쉬운 것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요. 쉬운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 숙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입추라고 하는 것 뭐가 됩니까? 계절이 바뀌는 기준. 미월에서 신월로 바뀌는 기준,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바뀌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입추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입추가 되면서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서방으로 가면서 계절은 가을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신월은 초가을이 되는 것이고, 6월은 중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술월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술월은 모추라고 해서 늦 가을이면서 다음으로는 이제 겨울 해자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신유수월 금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순히 금만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금은 목을 극한다. 목은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화토는 신유월의 병사지가 되죠. 그래서 화토는 신월 6월에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는 금은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신유월에 그 수가 있다면 그 수는 약한 수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일단 원령만 놓고 이렇게 분석해 놓은 연후에 일간을 갖다 뜩 들이대 보십시오. 그러면 신월에 무토 태어났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신월은 금이 왕하고요. 토는 여기가 병지가 되기 때문에 무토는 신약하다라고 볼 수 있죠. 무토가 왕하면 후중하기 때문에 간목을 치용해서 소토소벽한다라고는 하지만, 신월은 일간은 약하고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금의 세력이 왕하니 뭐가 필요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간목이 떨렁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자, 원령의 금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고, 목은 약한 일간의 무토를 극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명리학에서 극설교집이라고 하죠. 극설교집 되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제대로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나의 기운을 뺏어간다는 건 뭐예요? 설사, 죽죽 하는 거고, 간목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나 설사하고 이질 걸려가지고 기운도 없는데 타이슨한테 얻어맞는 거죠. 극설교집이 바로 그러한 사수가 되는 것이니, 중요한 것은 신월에 무토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약한 무토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글자, 대표적으로 뭐예요? 인성이 필요하겠죠. 인성 또는 비견겁제도 필요한데, 선생님 이때 그러면 신월에 무토가 태어났을 때 인성이 중요할까요? 비견겁제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인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월에 무토는 병화를 얻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4월, 5월, 미월, 4, 5, 미월은 여름이죠. 여름은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지만, 신월로 넘어오면서부터 어떤 기운? 숙살지기, 서늘한 기운이 강해지게 되고, 다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땅이 얼정도는 하지만 땅이 차가워지게 되면 그 땅에다가 곡식을 심은들, 나무를 심은들 그 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병화가 아니라 지지로 뭐 술토라든가 진토라든가 이렇게 얻게 되면, 물론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어서 일간 자체는 왕해지지만, 역시나 금이 설기하는 건 어쩔 수 없고, 화가 없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차가워지죠. 하다못해 가을에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려면 하우스라도 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하우스라를 쳐야지 땅이 따뜻해지고, 따뜻해져야지만 거기다 뭐라도 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견 겁제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병화는 별도로 있어줘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땅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견 겁제보다는 수요는 화가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화는 일간을 생겨주게 되고, 금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월에 무토가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 그러면 그 무토는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다. 그래서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화가 있는지. 하다못해 병화가 없으면 정화라도 있어야 되겠고, 천간으로 병정화가 아니면 지지로 사오화라도 있어야죠. 사오화. 근데 천간에 병정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병정화는 지지로 뭐가 있어야 된다? 통근하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병화가 천간에 있다. 그러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다음으로 화를 얻어서 땅이 따뜻해지고 차가운 기운을 어느 정도 따뜻하게 한 연후에는 수를 얻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줘요. 무토는 어떤 토라 습니까? 마른 땅이라고 그랬죠. 물론 신중에 있는 임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별도로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더해서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없겠지만 더해서 무토가 지지로 뭐 술토라든가 진토 등이 있어서 일간이 신왕해진다, 신강해진다. 이때는 이제 다음으로 간목을 치용해도 상관없겠지만 일단은 신월은 일단 무토부터 살아봐야 되죠. 내가 약한데 간목을 쓰기는 일단은 좀 먼 얘기고요. 일단은 나를 생주해 줄 수 있는 병화, 나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개수를 얻었는데 뭐 지지로 뭐 사화, 오화, 술토 이런 진토 등이 있으면 그때는 간목을 더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병화 없는 신월의 무토는 좋은 토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중요하고, 세 번째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보면 이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또는 사회주의 국가인지 기타 어떤 그 틀을 갖고 있는 민족, 옛날처럼 뭐 부족 국가인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것은 바로 이 국가의 틀을 보는 것이다. 사주의 틀도 이 격국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사주가 너무 덥다, 뜨겁다 그러면 수가 용신이 될 것이고, 사주가 너무 차갑고 얼어있다 그러면 화가 용신이 될 것이다. 토가 너무 많다, 목이 용신이 될 것이고요. 금이 너무 많다, 화가 용신이 될 것이고, 또 뭐 예를 들어 수가 너무 많으면 토로 수를 제방하는 용신을 쓰고 병화로 조하는 희신으로 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의 토대 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가 될 것이고요. 올지는 신금, 양금이 되겠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 양토가 양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보게 되면 생할라고의 토생금이죠. 일간 무토인 내가 월지에 있는 금을 보게 되면 생하죠. 그건 내가 생하는 것이고, 아생자라고 하죠.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여자 입장에서 식상,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자식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아자라고 표현하고요. 나를 생하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죠. 이거를 갖다가 신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한다? 인성이라고 한다. 물론 정인과 편인으로 나눠서, 정인은 나를 낳아주는 생모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편인 같은 경우는 계모, 서모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다. 이건 이제 인수격, 정인격, 편인격 할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내가 생하는 아생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 여자한테는 자식이다, 남자는 자식을 관성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개념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이라고 해서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언행을 말하기도 하고요, 나의 부하직원을 말하기도 하고, 나의 동생을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내 동생은 비경겁지니까 그건 아니고, 뭐 동네에서 군대에서 부하직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너무 왕하면은 약한 일간을 갖다가 식상이 너무 과설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일간도 세력인데 식상도 왕하다, 이런 사람들은 표현력이라든가 자기 주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고, 또 식신상관은 재성을 생하는, 예를 들면은 식상이 생하는 것은 재성이 되죠. 재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또 식신 또는 상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식상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식신과 상관.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의 관계가 음력이 좋게 맞지 않으면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이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상관인데, 오늘은 양토가 양금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격? 식신
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가 들어가 있고요, 임수가 들어가 있고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토는, 신중에 있는 무토는 용신을 지용하거나 또는 격을 논할 때 무토는 없는 것과 같다, 전문용어로 개무시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라도 이렇게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요걸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양토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편재격이 되죠. 식신이 재성을 생각해 식신 생재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은 일간 무토가 약하면 식재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설기태과에다가 재다신약을 겹쳐 놓은 것과 같아 무조건 일간이 뿌리를 얻어서 식신과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임수도 투출되고 경금도 투출하게 되면은 당연히 본기인 경금이 우선합니다. 식신격에 아까 말했던 아까 얘가 없을 때는 편재격이라고 했는데 경금까지 투출하면 식신격에 식신생재가 되는 것인데, 일간이 약하면 다시 뭐라 했죠? 설기과다에다가 재다신약을 겹쳐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신월의 무토는 어떻다? 약한 일간을 갖다가 반드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신격인데 신월은 금왕절이죠. 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이 포테보르 임간지라고 했고, 금은왕한테 토는 화토는 동궁이라고 해서 신월에 무토는 병지가 돼서 매우 약하다. 설기 태과 또는 설기 과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인성으로 도와주거나 비견급제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식상이 왕한 경우에는 비견급제보다는 인성으로서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인성은 화가 되겠죠. 화생토해서 무토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월에 무토가 태어났게 되면 병화를 얻는 것이 양화인 병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또 병화는 편인이 되겠고요, 정화는 정인이 되는데 왜 정인인 정화를 안 쓰고 편인을 씁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까도 신월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신월은 금왕절이고 날씨 자체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를 얻으면 금에 숙살기를 갖다가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고, 병화는 무토를 생주해 주는데 정화보다는 병화가 그 공력이 더욱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편인을 나눠서 정인은 좋고 편인은 나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간한테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월의 무토는 양화인 정편인을 나누지 마시고요, 양화인 병을 얻어서 금을 억제하고 무토를 생주해 주면서 또 개수를 얻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준다고 하면 넓은 광야에 곡식이 잘 익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무토가 지지로 진술, 충미, 토 등의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병화 개수를 쓴 연후에 간목까지도 취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사주가 완벽하게 꾸려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병화, 개수, 또 여력이 되면 간목까지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투출되어 있죠. 아까 말했던 편재격이 되는 것인데, 생시가 만약 경신시가 됐다, 이거는 다시 편재격의 설기 태과 그 다음에 재다신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무토를 생해 줄 수 있는 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것인데, 연간에 간목에 투출되어 있어. 이거는 또 하나의 짐을 얻은 거죠. 일간이 튼튼하면 간목도 용도가 있지만, 중요한 일간이 약하면 식재관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주, 특히나 태기를 할 때는 일간이 뿌리가 반드시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원국에서 이렇게 뿌리가 약하다고 하면 대운에서라도 반드시 일간을 도울 수 있는 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지에 진토를 얻었죠. 그 다음에 일지에도 진토를 얻었습니다. 진진. 그래서 뭐 일단은 화는 없지만은 비견인 진토 두 개의 무토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그렇게 썩 약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역시나 화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땅이 예를 들어서 신월에 임수가 있는데 물은 많이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 화가 없으면 땅이 썩게 되겠죠. 여기 심어져 있는 나무도 썩게 되겠고, 그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좋은 것들은 살지를 못하겠죠. 이상한
벌레들만 우글거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좀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 중간에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가 됩니까? 임자시, 임진시가 아니라 임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자진수국을 완벽하게 구전했습니다. 신자. 그죠? 그러면 거기다 대고 임수 두 개가 투출되어 있으면 아무리 진진에 무토가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수가 너무 많게 되면, 그죠? 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엄청난 산산인가요? 산산이라고 하는 태풍이 와가지고 해서 이것저것 다 쓸어버리고 지붕 날아가고 산 무너지고 나무 막 뽑히고 지금 국세가 바로 그러한 상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자진수기 임수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토는 무너지고 간목도 퉁퉁 떠내려가고 오히려 또 수생목해서 이 칠살이 나를 공격하게 되니까 산사태가 나서 완전히 깨박살 깨죽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운이 금순으로 가면 좋을까요? 목화운으로 가면 좋을까요? 당연히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답이죠. 답이죠. 경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시 당연히 신자진수국은 아니지만 또 식신이죠. 일간이 진진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금수가 세력으로서 화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 그러면 원국에 없으면 어떻게 되면 운에서라도 화운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죠. 신유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개해시도 역시나 금왕절인 신월에 임수 투출되는데 다시 수를 받다 매우 한습해져 있다. 원국에 화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전무하죠. 인성이.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운이라도 목화운 또는 화토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임자시 개축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경신 신유 그다음에 개해시 모두 운은 목화운 화토운으로 가야 된다 정도 기억해. 이건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갑목이 투출되어 있고 재살이 태양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인중병화 하나 가지고 목을 설해서 토를 생겨줘야 되는데 이 인중병화가 그렇게까지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것도 금순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목화운으로 가도 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금순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목화운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 상태에서는 저는 금수운보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색깔 없는 을묘시 같은 경우는 선택하지 마시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병화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병화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간목이 이렇게 병화를 생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나쁘진 않죠. 운이 예를 들어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좀 약한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남자로 태어날 때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병진시 정살이 남자요. 병진정사 무호시 중에 하나씩을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 나머지 것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병진시 선택해도 나쁘지 않은 것이 다 습토죠. 토 세 개가 다 습토에다가 수도 이 정도는 넉넉하다 보니 여자도 병진시를 선택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 남녀공이 병진시는 나름대로의 이름값은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했던 임자, 경신, 신유, 개 다 목화운, 그 다음에 정사, 무오, 기미시는 다 오늘 금수운으로 가되 병진시만큼은 남자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도 큰 해가 없겠다. 임술시 같은 경우는 진술충 되게 되니까 토는 왕이지언정 역시나 색깔이 없어져 버리죠. 수라든가 화라든가 뭔가 하나를 딱 잡고 있어야지 운을 보게 되는데, 임술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저도 아니다. 그냥 토만 뒷다왕해져 버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또 9월 1일 일요일이다 보니 자연뿐만이 아니고서야 또 오늘 아이가 태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인 경우 병진정사 무호시정에 선택하시고, 여자다 그러면 어차피 새벽에 낳기 힘드니까 만약에 오늘 낳아야 된다, 병진시 정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여자는 경신시도 나쁘지 않아요. 경신시나 이렇게 어차피 낮 시간에 태어날 거니까. 왜냐하면 운이 여자 같은 경우는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